최미수님, 제주 제21강 미 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4.3 학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를 이해해야 돼요.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착취를 받은 도가 있다면 그건 제주도입니다. 일본이 갖고 왔기 때문에 징용으로도 많이 끌려가고 배고팠기 때문에 오사카로 돈 벌러도 많이 갔어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6만 명, 7만 명이 하루아침에 돌아오는 바람에 제주도는 갑자기 20만에서 30만에 달하는 숫자가 되죠. 가뭄이 들었고 전염병이 들었고 또 미국의 잘못된 쌀 정책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고 불만이 폭주했던 제주도는 47년 3월 1일 날 데모를 하고 또 그중에 6살 아기가 죽고 그래서 흥분한 제주도민들은 항의를 했고 또 총에 6명이 맞아 죽죠. 그러면서 점점 정부에 대한 불신의 불길이 일고 결국은 1948년 4월 3일 날 남로당 중심으로 한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서 습격이 일어남으로 해서 불같은 빨갱이 레드 아일랜드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4.3을 이해하려면 이승만 정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이해해야 되고 해방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서북 청년단도 이해해야 되고 북한 빨갱이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미 군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미 군정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이 4.3 사태를 제대로 학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하고 한반도는 광복. 제가 말씀드렸지만 8월 15일 날은 전부 다 우리 이 황국이 망했다고 전부 다 제사를 치르고 통곡을 했어. 8월 15일 날. 8월 16일에 가서야 우리가 해방이 맞았구나. 서울이 만세운동을 하고 8월 17일에 들어서야 전국의 만세운동. 8월 17일에 들어서야 해방을 맛본 거죠. 제주도는 9월 28일이나 들어서야 일본이 가장 늦게 철수하는 바람에 가장 고통의 섬이 되죠. 한반도 남부에서는 9월 초에 미군이 진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9월 7일에는 미군이 인천항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들어오죠. 9월 9일에 서울로 진주했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아. 자, 여기서 조선 총독부라는 것은 일본 총독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지배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아. 그러니까 우리 조선한테 행정권을 이양받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지배할 권한을 미 군정이 갖습니다. 9월 13일에는 개성, 9월 16일에는 부산, 9월 20일에는 춘천, 그리고 9월 28일에는 제주도를 접수하죠. 10월 말에 한반도 남부를 완전히 접수한 뒤 미 군정은 그의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과 인민위원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게 미 군정의 실수예요. 미 군정이 우리 독립운동 단체와 인민위원회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인민들의 위원회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 모두 다 무시해버리고 해산시켜버립니다. 그 이유는 임시정부나 조선인민공화국과 같은 여타의 독립운동단체 및 인민위원회들은 당시 국민들의 보통성과 같은 공식적 정부 수립 절차를 갖추지 않아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결성한 거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해산을 해버리는 것이죠. 미 군정은 만약 독립운동 단체들을 공식 정부로 승인하게 된다면 해방 후 조선 국민들이 직접 참정권을 행사하여 정부의 형태와 인적 구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체적으로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투표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위키를 제가 지금 참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의 해방이 1910년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조선 해방이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의 파기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고 합병 이전에 조선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이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가 이양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의 해방이 조선인들에 의한 혁명적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죠. 조선이 해방된 거는 미국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진주만의 희생을 치르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을 쳐서 조선이 해방된 거지, 조선 민족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조선의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에 연합국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한반도는 어떠한 세력도 영향력이 없는 무주, 그러니까 조선에는 미국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미 군정의 법률 고문이었던 에른스트 프랭켈은 미 군정이 한반도를 점령한 것과 미 군정이 유일한 적법 정부임을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면서 정당화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 조선에 한 10만 명이 처음에 미군이 진주를 들어오죠. 그런데 미군의 것이라는 거야. 한반도 남한은 한민족들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미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군사정부인 미 군정청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를 다스리던 미 군정은 곧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일본의 패망 후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부족했어요. 한반도에 대한, 한민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소련이 남한까지 먹을 것 같으니까 38선을 딱 긋고 들어와서 일단은 한반도, 남한을 미 군정청을 설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상황을 모른 채 3년 동안 한국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때의 혼란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정치 분야부터 살펴보면 미 군정은 친일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친일 인사들을 그대로 써요. 이게 진짜 미국이 우리한테 잘못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의 기초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일제 일본 사람만 빠졌지, 일본에 빌붙어서 이 나라를, 조선을 통치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조선을 통치한 거죠. 따라서 한국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을 고문으로 임명하여 등용을 합니다. 그들은 미 군정의 지시를 따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함께 엮어줍니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지금 요새 리박스쿨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또한 우리 같은 신부님들, 물론 역사가들, 사회학자들, 이런 인문학자들이 이건 분명하게 밝혀줘야 돼요. 또한 기존 총독부 아래 일했던 경찰, 면장, 군수, 친일관리 그대로 씁니다. 경찰들은 15,000명을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은 경찰 정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떤 경찰 정권? 친일 경찰 정권을 그대로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 아픔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 정책 또한 제대로 못했는데 무능력하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들만 시행해서 국민들의 불만만 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가곡 자율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이 정책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정책으로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쌀값이 20배, 30배 폭등을 했던 거예요. 누가 사재기하면은 거기 시장에 맡겼으니까 국가가 쌀을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쌀값은 폭등하게 되죠. 한국은 여전히 전시 상태에 가까운 경제 상황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해 농촌의 생산력은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전부 다 우리나라 쌀을 다 나주평야
전남, 전라도, 평양 전부 다 쌀을 일본으로 갖고 갔죠. 갖고 가서 전쟁에 다 썼던 것이죠. 참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또 화폐 개혁도 시행되었으나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 실패를 합니다. 이 화폐 정책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정책이에요. 베네수엘라가 화폐를 갖고 가면 뭐 무슨 라면 하나를 먹으려면 리아카에 하나로 돈을 싣고 가는 잘못된 정책으로 그렇게 석유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화폐 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토지 개혁 역시 시도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토지 소유자들이 여전히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제가 요거는 다른 꼭지에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소장농이 너무 많았어요. 대장농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늘 착취와 배고픔 속에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서울 등 도시에 필요한 쌀을 농촌에서 강제로 수매했고, 조선인들이 그 일본이 떠나고 남은 사업체 사원들을 모여서 자체 운영을 하는 바람에 그냥 일본 사람만 없어졌지 그대로 대지주는 그대로 착취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개혁을 미 군정은 하지 못했어요. 반면 북한은 김일성이 토지개혁을 성공을 했죠. 이러한 무능함 때문에 우리는 4.3이라는 그 고통의 결실이 아니죠. 고통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거죠. 그래서 3만 명이 희생되는 아픔, 이 미 군정의 정책 실패 때문에 생긴 결과고 그 총알아고 그러죠. 마지막 그 정점이 마지막 고통의 점을 찍은 게 제주 4.3 학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 4.3 이 학살 사건을 그냥 1948년 4월 3일, 1954년 9월 21일 이거 7년 7개월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근대사를 꿰뚫고 관통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모든 게 4.3에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제주 4.3 학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때 전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고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얇은 지식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에치슨 라인과 6.25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건 미국 때문이에요. 뭐 우리 때문은 근본적인 거고 미국이 계속 원래 20만 주둔시키려고 그러다 10만 주둔시키려고 그러다 5만 주둔시키고 2만 주둔시키고 결국은 군사 고문만 남기고 이 에치슨 라인을 긋는 바람에 6.25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잠비아입니다.